네, 자 기출문제 풀이 86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해서 1번입니다.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 주 5일 정유해서 주유하면서 33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에 3만 원. 법인카드, 축협카드로 결제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자, 한번 볼까요? 뭘로 처리했었는지. 카드로 결제했고 카드 면세, 주유는 면세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카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기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카면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여기 보시면 카드 대금, 대변은 미지급금 했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 해놓고 33만 원을 다 묶어서 부가세까지 지불한 거, 부가세 대급금을 안 넣는 실수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33만 원을 분리해 줘야 되겠죠. 30만 원과 부가세 대급금.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고요. 그럼 뭘로 바꿔야 되느냐? 유형을 카드 과세 매입 카과로 바꾸면 됩니다. 카면에서 카과로. 카과가 57번입니다. 다른 건 손댈 필요 없고요. 그럼 부가세 자동으로 요 금액 혹시 수정이 잘 안 되면 수작업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30만 원, 3만 원. 자, 요거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리시키지 않고 묶어 있던 거 차량 유지비로 30만 원. 요 금액 잘 확인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3만 원. 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대변의 미지급금은 손댈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저런 형태는 출제는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률이 낮은 게 생소한 문제들을 아주 많이 출제한다고 수험생, 그 출제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생소하니까 암기 위주로 공부하고 자주 출제된 기출문제만 달달달 해서 학습했던 수험생들은 딱 나오면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자, 11월 23일 회사는 요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확정급여형과 DB형. 또 다른 건 뭐죠? 확정 기여형. 요거 차이점, 요걸 DC형이라고 그러죠. 요 차이점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월 분 퇴직연금 1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이고 차변에 퇴직급여 판매관리비 1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어느 거예요? 급여라는 말 들어간 거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기여형은 뭐예요? 이 투자신탁회사나 은행에 아예 돈 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알아서 관리하시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이건 직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노조가 결성된 데는 노조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기여형으로, 근데 최근에 이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기여형으로 한 거 정기예금 이자만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문제죠, 이게. 자, 근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어느 게 편하느냐? 이게 편해요. 퇴직급여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매달 월급 줄 때마다 해당되는 퇴직급여를 은행에 그냥 송금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요 분계도 퇴직급여가 아니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이자가 붙으면 그것도 붙여놔야 되고요. 회계 담당자는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기업의 회계 담당 입장에서는 기여형이 편하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여형보다는 급여형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수정을 하면 이 퇴직급여를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급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해서 186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급여라는 말이 들어갔다. 회사 사무실에서 급여 처리하잖아요. 급여라는 단어가 확정 급여형이다 하면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회사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사에서 직접 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회형으로 한다. 이건 금융회사 맡겨버리고 끝. 그러니까 퇴직했을 때 쓰는 명칭이 퇴직급여죠. 퇴직한 것처럼 그냥 한 달은 퇴직한 것처럼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자, 기회형이냐 급여형이냐 이거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결산일 현재 당기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 생산부 이거 제조 원가죠. 200만 원. 비품 감가상각비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죠. 개발비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이것도 영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항상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거의 끝부분이고 시간도 쫓길 뿐더러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게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편합니다. 분계 일일이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요것부터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딱 가서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거기 가서 아까 뭐예요? 감가상각비 중에 기계장치 생산부 제조 경비 중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자, 감가상각비가 보이고요. 건물 기계장 차량 방부 기계장치 이쪽으로 쭉 오시고 결산 반영 금액 이 자리 쭉 해서 마주치는 지점에 200만 원 그냥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전표 추가는요. 나머지 거 입력한 다음에 한꺼번에 자,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4번 쭉 내려오다 보면 감가상각비 관로 4번 보이죠? 거기에 우리가 입력할 게 비품. 자, 요거 쭉 와서 얼마? 45만 원. 예, 요거 자,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무형자산 상각비에 가면 개발비 감가상각비 요 자리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F3 전표 추가. 이번 시험에서는 요거 입력 안에서 틀렸습니다라는 그 게시판에 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반드시 불안하면 2번, 3번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한번 누르고 덮어씌우기 되니까. 자, 반드시 클릭해 주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나왔던 문제죠. 법인세에 대한 거. 자, 당기 법인세 비용은 1,250만 원. 1년치라는 소리예요. 당기니까. 기중에 납부한 중간연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6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선 선납세금이 보니까 600만 원 여기 나타나요. 결산자료 입력 12월 이렇게 누르고 나면 그러면 결산 반영 금액 가서 요 자리에 600만 원 한 번 더 적어줍니다. 결산 반영해야 되니까 결산 전 금액이고요. 여기 한 번 더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또 나머지 거 1,250만 원에서 600만 원 먼저 납부한 거 빼면 나머지 납부해야 될 게 650만 원. 그럼 1,250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추가 계상액 자리입니다. 요 밑에가 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요거 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뭐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그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좀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자, 이것도 2급에서 배웠던 식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잔액에 대하여 보충법을 사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 설정률은 1%라고 가정한다. 합계잔액 시산표부터 줘야 되겠죠. 외상매출금 자, 여기 잔액 3억 3천만 원입니다.
요거 곱하기 0.1이죠. 그러면 330만 원. 30만 600원. 330 동그라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300 하면 330만 6천 원. 네, 맞죠? 그 다음 대손충당금 잔액 370만 원이에요. 이거 뭐예요? 잔액이 많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시켜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70만 원 하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39만 4천 원이 나와요. 생뚱맞죠? 아마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1급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는 처음 봤으니까 아마 황당 좀 했을 겁니다. 그 다음 받을 놈 잔액 1억 3,800만 원 곱하기 0.1, 1%니까 그러면 138만 원인데 요것도 대손충당금 받을 놈 대손충당금 잔액 150만 원이에요. 요것도 마이너스예요. 빼니까. 요거 빼니까. 그럼 얼마? 마이너스 1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일반 전표로 입력하게 되면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 오히려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해가지고 요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결산정리상 원래 처음에 요 답이 나올 때는 일반 전표 입력 수동 결산만 하는 게 나왔는데 의제액이 들어갔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해서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다 하는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냐 막 따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제기 한 다음에 확정 답안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는 게 허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요 4번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쭉 내려오면 대손상각 괄호 5번 자리 그 밑에 보면 외상매출금 받을 놈이 있습니다. 요 자리 외상매출금부터 결산반영 금액 쭉 내려와서 아까 마이너스 39만 4천 원 마이너스 자를 붙여서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놈 자리에 가서 마이너스 12만 원 해서 전표 추가 누르면 자, 대손충당금 환입이 돼서 대손충당금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남아도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간단하죠. 요거 정답 처리 될 겁니다. 다음에 이런 시험이 나와도 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자, 전표 추가만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자, 됐고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번에 1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 문제 하나하나가 함정이 아닌 게 없어요.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 이거는 뭐예요? 공급 가액에 뭐를 더한 거? 부가세를 더한 금액은 얼마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거 볼 것 같죠. 근데 그 중에 카드로 매출된 석 달 동안 카드로 매출된 카드 결제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 거는 얼마냐 이겁니다. 판매 금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 자, 지금 제가 매매 추정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먼저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보니까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1,200만 원에 부가세, 세 120만 원 있어요. 요거 더하면 물론 정답은 나오긴 해요. 1,320만 원. 이걸로 해도 정답 처리는 됐을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신용카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발행한 금액이 이 안에 같이 포함해서 적습니다.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얘는 틀린 거예요. 현금 영수증까지 포함됐다면. 지금 신용카드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도 이건 맞은 거 처리가 되긴 하는데 자, 더 정확히 신용카드만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메인 매출장,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있죠? 그거 요 메인 매출장에 연결돼 있어요. 메인 매출장 첫 번째 화면, 거기 보면 메인 매출장 있습니다. 거기 가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구분에 가서 자 2번 매출만 그리고 유형 카드 과세 카드로 매출한 거 부가세 있으니까 카드 과세 17번 요거 클릭하면 유형 쭉 나타납니다. 매출 유형 중에 카드 과세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카과 한 개 전체 나오고 여기 누계가 나와요. 개. 맨 밑에 합계 제일 밑에 1,320만 원. 자, 요거는 공급가액 1,200에 부가세 120 더해진 금액. 자, 요러면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카드로 매출한 메인 매출 금액을 알 수 있겠죠. 공급 대가. 자, 요걸로 찾는 게 정확한 겁니다. 만약에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거 하면 부가세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 문제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먹었을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회 2번 문제.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일기 확정 4월에서 6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조회기간 4월부터 6월 14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보조창에 보면 42번 자 여기에서 여기 42번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자, 고정자산 매입. 이건 일반 매입이고요. 그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 240만 원입니다. 자, 240만 원. 물론 부가세 24만 원 있고요. 만약에 공급 대가를 한다 그러면 두 개를 더 해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자,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부가세는 생각하지 말고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6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죠. 고정자산.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6월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가서 6월 엔터 치고 유형자산 쭉 밑에 보면 여기 차량 운반구가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금액란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건 차량 운반구 구입 가격입니다. 매입할 때 처음 매입할 때 그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평가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만 원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의 역할은 뭐예요? 1억 1,000만 원 주고 산 차량 운반구 지금 2,500만 원 낡았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낡은 거 감가상각 누계액 그걸 빼면 나머지가 현재 가치로 보면 돼 8,500만 원. 이게 바로 장부에 기록된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이란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현재 순수한 가치 8,500만 원. 요걸 기준으로 중간에 팔게 되면 돈 많이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적게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500만 원을 자, 이론 답안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온 이유 아마 여러분이 같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생소한 문제, 그다음 최근 들어서 5년 동안 출제가 안 됐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출제위원들이 속속들이 찾아내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7에는 이번에 난이도가 합격률이 너무 떨어져서 이번보다는 조금 더 쉽게는 낼 거예요. 내긴 내는데 그렇다고 85회처럼 아주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다양한 문제들
2번 이상 그렇게 꼭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카페 회원님들 이번 11월 30날 제 87회 모두 다 합격하시고 제가 이벤트 공지했지만 합격수기 올라오면 제가 뭐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이벤트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파이팅해서 합격하시고 자 수고했습니다.